안녕하세요, 블랙스완입니다. 삼성전자를 둘러싼 이 수많은 호재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꿈쩍도 하지 않고 있는데요. 다들 최근에 삼성전자 주식 수량 좀 늘리셨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폭풍 전야 같아서 여윳돈이 있다면 수량을 좀 더 늘리고 싶은 마음입니다. 언제 튀어 올라갈지 모르기 때문에 기대 반, 걱정 반입니다. 주가가 상승할 거라는 기대감과 아직 많이 모으지도 못했는데 날아가면 어쩌나 하는 걱정이 교차하고 있는데요. 오늘도 어김없이 좋은 소식이 날아들었습니다. 자, 바로 세계 1위의 전기차 업체죠. 테슬라와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최근에 삼성전자는 테슬라와 5나노급 자율주행 칩을 개발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자, 이번에는 차량용 LED입니다. 삼성전자의 DS 부문 LED 사업팀이 이 테슬라 전기차에 LED 패키지를 공급한다고 밝혔는데요. 지난달 출시한 차량용 LED 패키지인 C 시리즈 젠3로 이르면 올 하반기에 출시돼 이 테슬라의 신형 모델에 탑재가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 이 제품은 높은 휘도와 업계 최고 수준의 에너지 효율을 제공해서 전기 자동차에 최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자, 삼성전자의 LED 사업팀은 중국 업체들의 저가 공세와 이 시장에서 공급 과잉 등의 원인으로 수년간 적자의 늪에 빠져 있다가 사업 재편 등의 비용 절감을 통해서 다시 살아났습니다. 최근에는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이 차량용 LED 등 이 친환경 LED 시장에 집중을 해왔는데, 자, 바로 그게 적중을 한 것 같습니다. 자, 엄디에 따르면 삼성은 지난해 3분기 LED 시장에서 6.5%의 점유율로 4위에 올랐습니다. 1위는 13.5%로 니치야, 2위는 9.7%로 오슬람, 3위는 7.4%로 서울반도체가 차지를 했는데요. 자, 경쟁사들과의 점유율 차이가 크지 않아서 이 차량용 LED 시장을 확대할 경우에 1위 자리도 충분히 노려볼만 합니다. 그리고 다행인 것은 이 차량용 LED 시장 역시 큰 성장이 기대가 되는데요. 자, 지난해 19억 달러, 하나로 약 2조 1,500억 원에서 올해는 23억 달러까지 성장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자, 매년 16% 이상의 성장을 이루어낼 것으로 보고 있고, 특히 이 업계에서는 자동차 LED 조명 채택 비율이 현재 35%에서 2024년에는 72%까지 확대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에너지 효율이 중요한 전기차의 이 생산과 보급이 더욱더 늘어나게 될 텐데, 자, LED 장착은 필연적인 것이겠죠. 자, 그에 따라서 이 차량용 LED 시장 역시도 미래 먹거리로서 주목해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삼성전자가 이번에 테슬라라는 이 걸출한 매출처를 확보함으로써 앞으로 차량용 LED 시장을 비롯한 이 자동차 전장 사업에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2017년 미국 전장 기업인 이 하만 인수 이후로 아직까지 큰 성과가 없었는데요. 이번 LED 수주를 계기로 삼성의 이 전장 사업이 드디어 성과를 내면서 전기 자율주행차 시대에 맞춰서 꽃을 피우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전기차 선도 업체인 이 테슬라에 제품을 공급함에 따라서 앞으로 삼성 LED에 대한 인지도와 신뢰도 또한 크게 향상이 되면서 다른 고객사 확보에도 힘을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아무튼 이 삼성전자의 최근 횡보가 요즘 대세인 이 테슬라와 자꾸 엮이게 되어서 개인적으로는 좋은 느낌이 듭니다. 차량용 반도체도 그렇고 이 자동차 전장 분야에서 정말 대박 한번 터뜨리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자, 삼성전자 오스틴 공장은 이제 더 이상 악재가 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자, 미국 텍사스주의 한파로 인해서 가동이 중단됐던 이 삼성전자의 오스틴 공장이 지난주부터 가동 정상화 단계에 진입했다고 합니다. 자, 가동이면 가동이지 가동 정상화 단계는 또 뭐냐고 궁금해 하실 텐데요. 자, 반도체 공정은 제품 생산까지 수백 단계의 공정을 거치는 만큼 오늘부터 시작하고 바로 100% 정상 가동이 되는 것이 아니죠. 현재는 부분 가동을 통해서 생산량을 늘리고 있고 수율도 맞추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그나마 다행인 점은 복구에만 이 2달 이상이 걸릴 것이라는 예상을 뒤엎고 정상화 시기를 앞당긴 건데요. 자, 그래도 이번 정전 사태로 인해서 3, 4천억 가량의 손해는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반도체 가격의 상승에도 꿈쩍 않던 이 삼성전자의 주가에도 이제 좀 숨통이 트이지 않을까 기대를 해보게 되는데요. 자, 반도체 업체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최근에 반도체 부족 사태로 인해서 완성차 업체는 공장 문을 닫고 감산에 들어갔고, 자, 전자기기 업체까지 피해가 확산이 되고 있는데요. 삼성전자의 오스틴 공장은 IT 기기용 전력 반도체 제품과 통신용 반도체를 주로 생산하기 때문에 이 정상 가동이 되면 반도체 칩 공급에 다소 숨통이 트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하루빨리 정상 가동이 되어서 더 이상의 피해 없이 정말 꽃길만 걸었으면 합니다. 자, 변동성 지수 한번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최근 1년치 그래프인데요. 상당히 많이 안정화가 됐죠. 올해 들어서는 미국 국채금리 상승으로 인해서 투자 심리가 위축이 되면서 지수가 다소 상승하기도 했었는데요. 현재는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시장에 이렇다 할 공포가 없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자, 국채금리 상승은 이제 더 이상 투자 심리를 크게 위축시키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시장에서도 이 경기 회복과 인플레이션에 따른 어느 정도의 금리 상승은 묵인할 수 있는 단계가 온 것 같은데요. 자, 이런 상황이 반복적으로 이어진다면 시장은 금리 상승에 대한 내성이 생기면서 다시 한번 주가도 탄력을 받고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입니다. 꾸준히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는데요. 최근에 고점을 찍고 조정을 좀 받다가 어느 정도 안정세를 찾아가는 모습입니다. 특히 EUV 노광 장비 업체죠. 네덜란드의 ASML과 미국의 마이크론 등은 신고가를 만들면서 좋은 흐름을 계속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반도체 시장의 전반적인 흐름은 아주 좋습니다. 반도체 가격의 상승도 이어지고 있는 만큼 이 메모리 반도체 세계 1위이자 이 파운드리 세계 2위인 삼성전자의 주가도 조만간 상승 추세를 이어가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상해 봅니다. 자, 급등하기 전에 여유 있게 모아가시기 바랍니다. 자, 현재 시장은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대규모 이 부양 패키지에 주목을 하고 있는데요. 31일이죠. 인프라 투자 내용이 포함된 약 2조 3천억 달러, 하나로 약 2,600조 규모의 이 부양 패키지를 공개할 예정입니다. 헬스케어와 이 아동 세제 혜택 등의 내용이 담긴 이 별도의 부양 패키지도 조만간 공개할 예정인데요. 그렇게 되면 이 두 패키지를 합산한 규모가 4조 달러에 이를 전망입니다. 정말 어마어마한 이 부양책을 다시 한번 발표하게 되는데요. 침체된 경기를 살리겠다는 이 미국의 의지가 대단한 것 같습니다. 자, 지금도 경기 회복의 조짐이 곳곳에서 보여지고 있는데요. 천문학적인 돈을 풀어서 제대로, 정말 제대로 경기를 한번 살려보겠다는 생각인 것 같은데, 자, 과연 시장이 어떻게 반응을 할지 기대 반, 걱정 반입니다. 자, 어쨌든 이 장기적으로 보면 경기 회복은 좋지만 또 단기적으로는 인플레이션에 따른 금리 인상에 대한 이 부담감이 있기 때문에 주식 시장에는 악재로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돈을 푼다고 곧바로 경기가 좋아지고 금리 인상이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돈이 어떤 섹터에 어떻게 풀리는지를 보고 투자를 해 나가면 될 것 같은데요. 자, 삼성전자를 비롯한 이 반도체 분야는 사실 걱정이 없습니다. 크고 작은 굴곡은 있겠지만 첨단화되어가는 미래에는 이 더욱더 필수적인 제품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우상향을 이어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최근에 삼성전자의 주가가 지지부진한 이유는 첫 번째, 1분기 실적 부진, 두 번째는 오스틴 공장의 가동 중단, 그리고 세 번째는 인텔의 파운드리 시장 진출 선언입니다. 자, 1분기 실적 부진은 이 오스틴 공장의 가동 중단과도 맞물려 있긴 한데요. 실적 부진보다는 재가동이 되면서 오히려 불확실성이 해소된 점이 앞으로 좀 더 부각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다음 달 7일로 예상이 되는 1분기 실적 발표 전이기 때문에 오히려 주가는 잠잠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시장의 컨센서스, 즉 예상치를 뛰어넘는 그런 실적이 나와만 준다면 주가는 오히려 탄력을 받고 상승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인텔의 파운드리는 이 삼성과 마찬가지로 고객이 이 설계 시장에서 인텔과 경쟁자이기 때문에 생각보다 이 고객 확보에 어려움이 예상되고 기술적으로도 삼성에 못 미치기 때문에 큰 걸림돌은 안 될 것으로 보여서 1분기 실적 발표를 전후로 삼성전자도 다시 한번 기지개를 켜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봅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의 투자에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